해볼까요? 그러면 뭐가 질문이었을까요? 24쪽에 42, 70, 84의 공약수 중 두 번째를 푼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뭐라고 했었냐?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조수의 공약수라고 했었죠. 꼭 조수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항을 보시면 42가 있고 그 다음에 70이 있고 84가 있습니다. 대충 보시면은 이제 일단 2로 된다는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고요. 20에서 있고 얘가 이제 35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2 있을 거고 얘가 선택 상황이 이제 3하고 7하고 5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나머지 7이 되겠죠. 나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대 공약수의 값이 이제 14인 거죠. 그치? 그러면 이 14의 약수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14의 약수는 14하고 7하고 2하고 1 4개밖에 없잖아. 그치?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의 크기는 7이 되겠죠. 그치? 또 있어요? 이형편이 그 다음 거? 네. 유형편의 P19페이지 여기까지가 우리 다시 이를 물어봤는데 사실 두 문제 같은 문제죠. 자, 앞에 문제를 풀어본 뒤에서 하나 풀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3의 26제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이 녀석이 뭐라고 앞에 써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자릿수가 뭔지만 물어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3의 거듭제곱의 형태를 보시면 3의 1제곱은 당연히 3으로 끝날 거고 3의 2제곱은 당연히 6으로 끝날 거고 3의 3제곱은 7로 끝나고 3의 4제곱이 1로 끝나면서 앞에 원래 뭐가 있죠 얘네들은. 근데 얘네가 뭐가 있다고 했을 때 3의 5제곱도 1로가 있는 거예요. 자, 3의 6제곱도 결국 끝자리수는 이런 형태를 가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 3의 4의 배수의 형태 4K 보통 이렇게 쓰기를 하는데 4의 배수 형태의 애들은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1로 끝납니다. 그러면 4의 배수 형태를 보면 3의 24제곱까지는 어쩌고 1로 끝나겠죠? 우리는 3의 26제곱이니까 3을 두 번 더 곱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다 9를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5로 끝나시겠죠. 이제 앞에서는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얘네들은 계산기를 두들겨도 사실 안 나와. 이거 보려고 하면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일반 계산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번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고 얘기하죠. 잠깐 기다릴 테니까. 혹시 다른 거 질문 있어? 4페이지 5번, 7번 정리를 해놓게. 먼저 하고 있어요, 그거. 문제 정해보려고 하는 거야.
793이 맞는데? 됐어? 이해돼? 한 나왔어? 얼마나? 7에 2015제곱이잖아. 그러면 지금 7에 2015제곱이니까 밑에가 풀어주면 7에 1제곱은 7로 끝나잖아. 7로 끝나잖아. 7의 2제곱은 9로 끝나고 7의 3제곱은 3으로 끝나고 7의 4제곱은 1로 끝나는 거죠. 1로 끝나는 게 중요한 거야. 왜? 1로 끝나면 그럼 7의 8제곱을 곱해도 7의 8제곱도 다시 1일 거고 7의 12제곱도 1로 끝나는 거죠. 왜? 1 곱하기 1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본다고 하면 7에 2025가요? 지금 물어본 게 2029니? 뭐야? 2029야. 그러면 얘가 4의 배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로 끝나는 거거든. 7에 2025는 7에 2024 하면은 이게 4의 배수잖아. 곱하기 7 할 거니까. 어쩌고저쩌고 1 곱하기 7의 형태니까 7로 끝나는 거죠. 이해됐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해결하셨으면 이제 20분 가요. 5번에 써있는 내용들은 이걸 갖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MA라고 했으면 A의 소인수 중 가장 큰 수야. 우리가 만약에 M10이라고 써있으면 11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소인수는 뭐밖에 없냐면 2하고 3밖에 없는 거죠. 하나 더 늘립시다. 60까지 해있어. 내가 이제 거기다 5 곱한 거니까 2, 3호가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얘를 뭐라고 한다는 거야? M60은 2인 연수 중에서 제일 큰 수를 쓴다고 생각해 5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N60이라고 쓰면 당연히 뭐 하냐면 얘네들 중에 제일 작은 걸 쓸 거니까 2로 쓰겠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5번 문제. 이해돼? 그래서 문제에서 M126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N45라고 했어. 이 문제를 풀려면 이 126이라고 하는 녀석을 소인수 분할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9, 63 2 곱하기 7 곱하기 9가 되거든요. 63은 2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 곱하기 9는 3의 제곱 곱하기 7이 돼요. 45는 9 곱하기 5잖아. 그러니까 45라고 하는 건 3의 제곱 곱하기 5인 거죠. 얘가 갖고 있는 소인수는 2하고 3하고 7인 거잖아. 소수인 약수만 찾으라고 했잖아. 인수라고 하는 건.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소인수는 3하고 5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M126은 당연히 뭐라고 쓸 거냐면 제일 큰 거 쓰니까 얼마? 예. 그치? N45는 제일 작은 거 쓰니까 뭘 골라야 돼?
3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10이 되시겠죠. 알겠어요? 네, 풀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안 써도 돼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거니까. 됐어? 네, 그 다음에 6번이 아니라 7번이었어? 질문이? 네, 6번 괜히 써놨네. 7번 뭐죠? 108의 약수 중에서 어떠한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는 몇 개인가 하고 물어봤어. 그럼 108은 7번 보면서 108번이 없었어. 소인수 분해를 해요. 소인수 분해하는 건 니은자로 해가지고 막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6 곱하기 3이거든요. 36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 이거 표 그릴 줄 아시거든요. 약수 그리는 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약수 그리는 표를 그려볼 건데 우리가 1 쓰고 2 쓰고 2의 제곱 쓰고요. 3 쓴 걸 그렸나? 1 쓰고 3 쓰고 3의 제곱 쓰고 3의 세제곱도 써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12개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제곱되는 수를 고르라고 했는데 내가 제곱되는 수를 고른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어떠한 녀석을 이렇게 해서 두 녀석의 곱의 형태로 표현을 했어야 제곱되는 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게 짝수가 되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럼 지수가 짝수가 되셔야 되는 거니까 지수가 짝수인 건 얘네들은 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그치? 얘네들은 안 되고 얘네들은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러면 얘랑 지수가 짝수끼리 곱해서 나오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제곱수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따라서 몇 개? 보시다시피 4개. 앞으로 선생님 자꾸만 이렇게 요걸 되게 표시를 많이 할 건데 내가 앞으로 수학에서는 그러므로 라는 거고요. 이렇게 표시해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수학적 기호입니다. 그래서 점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하면은 그럼 역삼각형 모양으로 점 3개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왜냐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지금? 네, 끝났어? 그러면 개념편으로 다시 가서 개념편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직선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렇죠? 수직선 설명을 해줬고요. 페이지로는 이제 34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고 35페이지를 다 같이 하죠. 그치? 이제 잠깐 우리가 수직선에 대한 약간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이 다음 내용도 수직선과 관련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수업 같은 게 좀 이상하네.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 수로 가득 메워진 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다 표시할 수 있는 녀석은 현재로서는 정수하고 유리수밖에 표시를 못했죠. 여기 선을 못 긋죠. 그냥 하고는 뭘 안 하는 것 같아.
양수를 쓴다고 했었어요. 왼쪽으로는 음수를 쓴다고 했었죠.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양수고 영어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건 음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0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은 뭐라고 했냐면 큰 수가 될 거고, 그치? 이쪽으로 오면 작은 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됐어?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 배우는데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값을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4의 절대값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되냐? 4는 원점에서 몇 칸 떨어져 있지? 4칸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4의 절대값은 4예요. 응? 근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쓰면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3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3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근데 4의 절대값 이렇게 쓰는 거는 수학적으로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수학은 전에는 우리 거듭적으로 왜 배웠었어? 계속 쓰는 거 귀찮았었잖아. 4의 절대값 너무 길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5라고 쓰냐? 4의 절대값은 4에다가 짝대기 2개 이렇게 쓰는 이게 4의 절대값이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면 마이너스 3에다가 짝대기 2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왜 배우냐면 사실은 얘 때문에 큰 수와 작은 수. 자, 우리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23칸 떨어져 있는 애고 얘네들의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21칸 떨어져 있는 애지. 그러면 23칸이 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음수가 절대값이 크다라고 하는 건 더 왼쪽 가 있다는 소리죠. 더 왼쪽 가 있다는 소리니까 실제 얘네들의 대소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23하고 마이너스 21을 비교하면 마이너스 23이 왼쪽에 마이너스 21이 오른쪽에 존재하시겠지. 수직선을 표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절대값이라는 걸 배웁니다. 다시 됐어?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죠. 그러면 원점은 절대값이 당연히 0이겠죠? 참고로 너네 수학 책에 보면 어떤 책에는 요 수직선을 표기할 때 어떤 책에는 이렇게 길게 0이 써 있는 게 있고요. 어떨 때는 진짜 동그라미처럼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길게 써 있으면 숫자 0을 의미하는 거고요. 동그라미로 써 있으면 0문 5를 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0문 5라고 하는 거 왜 저기다 썼냐면 우리가 음수와 양수를 0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있는 녀석의 숫자가 시작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리진의 첫 글자를 따라서 쓰기도 해요. 그냥 알아두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0의 절대값은 당연히 우리 뭐라고 0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K가 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막 써놓은 거니까. 근데 이 녀석은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제일 작게 원점에서부터 거리니까 원점 자체가 0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 말고는 나머지 거리값이 다 양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는 거기 위에 보통 확인 문제는 안 풀긴 하지만 거기 맨 위에 확인 문제 잠깐 보시면 플러스 8의 절대값은 8이겠죠. 마이너스 5분의 4의 절대값은 5분의 4겠죠. 네,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은 6일 거고요. 네, 플러스 2.7의 절대값도 2.7일 겁니다. 그러면 필수의 이제 8번에 있는 문항을 볼 건데 8번에 1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절대값이 4인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원점에서 4만큼 떨어져 있는 수는 오른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왼쪽으로 떨어질 수 있죠?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플러스 4,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4. 절대값이 2.5인수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네, 플러스 2.5랑 마이너스 2.5겠죠. 플러스 절대값이 9인 양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3번에 뭐라고 써야 돼? 네, 그냥 플러스 9 또는 그냥 9를 써도 되죠. 절대값이 4분의 3인 음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문제가 더 있어요. 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가 있습니다. 수직선에서 수직선 위에 두 수의 대응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일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절대값이 같은 두 수라고 했으니까 0으로 기준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양수와 음수가 존재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애가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애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이 두 수 사이의 거리값이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사이의 거리값이 8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각각 반으로 쪼갰으니까 얘네들은 각각 4의 거리를 가진 건가? 그러면 여기 있는 수는 당연히 4고 여기 있는 수는 마이너스 4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필수 문제 10번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4하고 2분의 3 그 다음에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7 그 다음에 2.6이죠. 됐어?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값은 얘는 4고 자, 우리 편의상 소수를 좀 바꿔볼까? 얘 2.6 때문에 얘를 분수를 바꾸는 소수를 바꿔놓으면 통분을 해줘야 되는 귀찮으니까 소수를 바꿔볼게. 얘는 1.5점 얘는 절대값 1이 나있어요. 얘는 1.75 얘 2.6인 거죠. 그냥 할 게 없지 얘는. 그럼 절대값이 제일 큰 애가 얘죠. 근데 문제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로 차례대로 쓰라고 했잖아. 근데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대로 쓰라고 할 때는 여기 써있는 거는 그대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답으로 너네가 쓸 때는 마이너스 4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크죠? 2.6 그 다음 얘가 크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그 다음에 2분의 3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시겠지. 모양 그대로 써주셔야 되고 절대값 이해됐어? 자,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수의 대수관계성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거기 있는 얘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 왼쪽에 있으면 작은 거 오른쪽에 있으면 작은 거. 수라고 하는 대수 비교는 왼쪽에 있으면 작은 수고 오른쪽에 있으면 큰 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값하고 같이 이걸 엮으면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다 작다의 그 대소 비교를 할 거다 보니까 대소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기호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잠깐 정리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기호는 얘하고요. 얘하고요.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위치를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어차피 따로 설명하면 되니까. 자, 얘는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고, A는 B 초과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요? 이걸 B 입장에서 쓰면요, B가 A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고, B는 A 미만이다 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는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A는 B 이상이다. 그리고 A는 B보다 작지 않다고 표현해요. 작지 않으니까 크거나 같겠죠. 이걸 B 입장에서 보면 B는 A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죠? 그치? B는 A 이하이다. 그러면 B는 뭐라고 할까? A보다 뭐라고? 크지 않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쓰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바로 필수 문제로 넘어갈게요. 부등호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조 필수 문제 11번. 자, 1번은 플러스 4라는 거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 자, 양수와 음수야. 양수는 오른쪽에 있고 음수는 왼쪽에 있죠? 양수가 표시겠죠, 당연히. 자, 2번은 0과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이네. 자, 양수라는 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양수가 더 크겠죠. 자, 3번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 이건 절대값으로 쓰게 되면 얘는 반 칸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한 칸만큼 왼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아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오른쪽에 존재하시죠?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수.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존재하시니까 작은 수가 됩니다. 자, 4번은 통분을 일단 해줘야 돼요. 우리가 3분의 8 하고요. 4분의 11이에요. 통분하면 12분의 32. 12분의 33이죠? 그치? 그럼 12분의 33이 12분의 32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겠죠? 자, 필수 문제 12번은 답만 쓸 건데, 읽는 거는 책을 보면서 볼게요. 1번에서 뭐라고 썼냐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크다 표시는 이거죠. 크거나 같다 표시는 원래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 두 개가 등호의 모양을 갖게 쓰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대충 쓰면 다들 이렇게 쓰긴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원래 정확한 표현 방식은 요 두 녀석이 등호의 표시를 갖고 있어요. 자, 2번은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자,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5 미만이 나니까 작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시죠. 표시하는 거 이해되나? 자, 3번에 x는 4보다 크고 4보다 크다고 쓰면 뭐 얘기할 거 없죠?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줘요. 됐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문제는 오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인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더하기 빼기를 할 건데 얘네를 이제 너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가 포인트가 됩니다. 양수의 덧셈과 뺄셈은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어차피 자연식 계산이니까 이미 다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음수가 섞여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첫 번째. 자, 유리수의 덧셈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대로 할게요.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하는 거.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를 하는 거.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마이너스 2를 더하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치? 원래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3칸 가져있어. 그치? 근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원점이 있으면 처음에 얘가 플러스 3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3만큼 가는 겁니다. 3칸. 칸수를 표시 안 했네. 얘가 플러스 3만큼 갔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 했어? 플러스 2만큼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2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결국 5칸을 갔겠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5예요. 됐니? 그래서 이 플러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오른쪽 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 돼요. 됐니? 또는 사실은 정방향이라고 모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석인데 이야기 좀 어려우니까 정방향이 정방향인 게 이렇게 할까요? 같은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이니까 0에서 얘 때문에 플러스 3만큼 갑니다. 그럼 같은 방향으로 원래 가야 되는데 얘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뒤에가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2칸을 가져가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을 거냐면
자, 요번에는 영어를 보시고요.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3만큼 갑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플러스 2만큼 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두 칸을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실 거야. 이렇게. 얘네들은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왼쪽으로 색깔을 이렇게 오셨죠?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 2니까 또 왼쪽으로 두 칸을 더 가시죠? 그러니까 첫 지점은 여기겠죠. 최종적으로 다섯 칸을 왔겠죠? 왼쪽으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계산해요. 됐어? 자,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자, 더하기 3하고 더하기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처럼 부호가 같은 아이들이면 얘네들의 절대값이 3하고 2고 얘 절대값 3하고 2죠? 그럼 절대값끼리 계산하고 얘네들의 부호 같은 거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의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의 부호가 다르면 둘의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다르면 뺍니다. 됐어? 그러면 둘 중에 부호가 절대값이 큰 애가 얘죠. 그 녀석의 부호를 갖고 와요. 얘네들의 절대값 중에서 부호가 큰 아이가 얘죠. 얘를 바꿉니다. 됐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원래 정성은 여기 수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모든 문제를 수직선을 그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석이긴 한데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거를 그냥 되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시면 부호가 같으면 그냥 절대값끼리 계산한 다음에 부호 그냥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면 절대값끼리 뺀 다음에 중요한 건 저 부호가 다를 때는 두 절대값을 빼시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갖고 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얘네 두 뺐으니까 4가 될 거고 둘 중에 절대값은 얘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오거나 답이 되실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자, 우리는 7만 원 손해를 봤는데 3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4만 원 손해를 봤죠. 그치? 그래도 마이너스 한 거야. 그렇게 보시 이상한 거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석적인 방식은 우리 뭘 말한다? 이렇게 수직선을 하는 게 아주 정석적인 방식이에요. 요걸 갖고요,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1번 부분을 볼까요? 필수 문제 1번. 수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여기 원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 칸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칸 같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플러스 3이라고 그리고 오른쪽 봤으니까 얘는 플러스 7, 4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은 뭐라고 쓸, 도생식은 뭐라고 할 거냐면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4가 플러스 7이 됩니다. 이거를 쓰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지? 자, 2번에 써있는 거는 이번에 반대로 써있는데 어떻게 써있냐면 여기 0이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만큼 간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만큼 끊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가서 도착지가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번은 항상 우리가 출발은 원점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원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극한가스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 있다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번을 가냐면 7번을 갔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7. 그러니까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7을 하게 된 거고 계산기로 값은 마이너스 7. 됐어요?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 항상.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거 볼까요? 네 번째 거의 경우에는 자, 원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를 쭉 가신 다음에 플러스 7 했죠? 됐어요? 아니네? 잘못했네? 원점이 여기가 아닌데? 자, 잘못 그렸어. 영에 하나, 둘 이렇게 두 칸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해서 7칸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한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7 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 플러스 7 플러스 5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문제 2번 해볼까 우리? 같이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4와 7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11이겠죠 이건 쉬운 거니까 필요 없고. 자, 마이너스 3에다 플러스 9죠. 둘의 부호가 다르지? 일단 빼 절대값을. 그러면 6 나오겠지? 맞아요? 둘 중에 부호가 누가 더 커요? 응? 네, 9의 부호가 더 큽니다. 절대값이 더 커요. 그러니까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자, 3번은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절대값 더해요. 그럼 5분의 4지? 부호 그냥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4번은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과 통분하면 6분의 3과 6분의 4예요.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일단 뺄 거야. 그럼 6분의 1이 되겠지? 맞아? 둘 중에 절대값이 누가 더 크나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5번도 2.6하고 3.1이잖아. 부호 다르니까 일단 빼. 그러면 0.5 남겠죠? 둘 중에 절대값이 큰 아이가? 그러면 3.1의 부호의 마이너스를 가져오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0.5. 자, 7번은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그냥 일단 더해요. 그러면 2.3이 되겠지? 그래, 그 둘의 부호를 가져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2.3. 할 수 있겠어요? 안 어렵죠, 이렇게? 더하기는 쉬워요. 자, 2번에 대한 거 넘기시면 덧셈의 계산 법칙에 대한 게 나옵니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요. 교환과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이미 많이들 쓰고 계실 거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100, 23, 57, 56, 47, 64 하면 눈에 계산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70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얘가 120이니까 그럼 얘는 190이니까 이렇게 풀죠. 이게 뭐야? 교환 법칙이에요. 무슨 소리냐? 23 더하기 47 더하기 56 더하기 64로 바꾼 거죠. 그래서 위치를 바꿔준 거. 이게 교환 법칙. 그랬는데 얘네 두 개 먼저 계산하고 얘네 두 개 먼저 계산한 거죠. 이걸 뭐라고? 결합 법칙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얘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과 B 더하기 A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자, 이거 A, B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앞에 있는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더하거나 뒤에 있는 수하고 앞에 있는 수를 더하거나 같은 거다. 이거를 덧셈의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면 보통 숫자가 애매하면은 그냥 다 앞에 것도 보통 더하죠. 하지만 자기는 3개짜리를 더한다고 했을 때 뒤에 2개부터 계산하고 앞에 거는 계산이 더 쉬운 데도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덧셈의 결합 법칙입니다. 하는 거죠. 됐어? 필수 문제 3번을 볼까요? 가와 나에 사용된 덧셈의 계산 법칙을 우리가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필수 문제 3번의 1번을 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2에서 그치? 다음에 더하기 5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의 위치를 바꿔준 거지. 그러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가는 덧셈의 교환 법칙.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부터 계산했죠. 뒤에 거부터 먼저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덧셈의 결합 법칙이 되시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우리 뭐라고 할 거? 제일 처음에는 마이너스 11과 플러스 3분의 14를 위치를 바꿨죠. 그러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이고, 앞에 거 먼저 계산했습니다. 덧셈의 결합 법칙입니다. 자, 4번을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필수 문제 4번에 계산을 해보면, 예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서대로 계산하면 돼요, 사실. 이렇게 계산해서 플러스 1 되면 이렇게 계산해서 4로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거를 얘부터 보통은 먼저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1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얘는 계산했던 게 9가 되고, 그치? 9하고 마이너스 5는 부호가 다르니까 두 녀석을 뺄 거고요. 9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9의 부호를 가져오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됐지? 그러면 2번은 아예 그냥 옮겨 올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먼저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칠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2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뒤에 거는 계산할 게 없죠, 아직은. 그래서 얘네들은 두 녀석의 부호가 다르니까 일단 빼주고요. 둘 중에 절대값이 얘가 더 큰 아이니까 부호 가져오시고. 됐죠? 자, 3번 문제도 자, 통분하기 전에 7분의부터 해결을 해요. 마이너스 7분의 2에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5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의 4 이렇게 쓰겠죠? 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하고 5분의 3은 부호가 다르지? 그러니까 1에서 5분의 3을 빼니까 5분의 2가 나오겠죠? 그치?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져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 자, 4번에는
마이너스 2.7 더하기 마이너스 3.3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4를 하시겠죠. 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일 거고요. 플러스 4죠. 그치? 그러면 둘의 구호 다르니까 일단 빼겠죠? 둘 중에 구호는 얘가 더 크죠? 절대값이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게 계산이 돼야 뺄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잠깐 배우신 것들 있잖아. 절대값의 유제 문제는 그냥 풀어오세요. 절대값 유제 문제 그냥 풀어오시도록 하고, 지금 뭐 하시냐면 지금 시간에 잠깐 동안 41페이지와 42페이지를 풀어서 나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41, 42. 그렇죠. 한 30분 좀 안 되게 남았는데, 20몇 분 남았는데 하고 뒤에 좀 더 나갈 거예요. 그동안은 촬영을 잠깐 정지해 놓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어서 뺄셈에 대한 거를 해볼 거예요. 뺄셈에 대한 것들은 이거 하나만 만들 것입니다.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2. 어쨌든 앞에 있는 사들 외의 모양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여기를 가운데를 다 플러스로 바꿔줄 거예요. 플러스로 바꿔줄 건데, 자,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계산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맞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플러스로 바뀌어요. 뭐 이제 이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계산 못할 게 없잖아요. 더하기입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뀐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랬어요? 제가 나오다 많아. 짧다. 제일 싫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 얘기를 할 때 뭐 정방향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게 원래 마이너스가 이렇게 역방향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 역방향을 갖고 있어서 원래 플러스 2를 갖고 있고 플러스 2를 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갑니다. 의 뜻을 갖게 되는 거라서 수직선에서 보면은 쟤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이제 갈 건데 여기 3칸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여기서 플러스 2로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이제 역방향으로 바꿔준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 플러스 1로 이렇게 보시면 원래 얘네들은 0에서 이제 플러스 3만큼 가셔야 되는데 하나를 순간을 가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원래 이 왼쪽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또 역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정방향으로 플러스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수직선은 이렇게 옛날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걸 애들이 너무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교과서에 수직선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 문제를 풀어보고 여기 풀고 나면은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필수 5번 문항을 보실 거고요. 1번이 지금 플러스 6에 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플러스 나겠지? 그렇지? 자 2번으로 가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죠? 계속 할게요.
21분의 7, 21분의 6이니까 둘을 빼면 21분의 1이 남겠죠? 21분의 7이었고 21분의 6이었잖아? 그럼 얘가 9번 절대값이 큰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가져주면 되겠지. 자, 5번에 5번. 마이너스 5.4.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1.6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치? 또 같은 거니까 둘을 더하면 7이 될 거고, 마이너스 5 가져오시면 될 거고요. 자, 6번에 플러스 6.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실 거고, 4.5. 얘를 차하면 1.8. 그래, 부호는 그 절대값은 얘가 큰 거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남은 시간 동안 5-1번도 풀어서 나한테 보여주시고, 그러면 수업은 끝날 것 같아요.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